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6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7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을읍 부인데요. 고을이라는 의미의 읍부죠. 이거는 우라는 부하고 같은 겁니다. 여기서 고을이라는 것은 이제 통상적인 우리 의미가 있는 말이지만, 여기서 우부라고 하면 오른쪽에 붙어 있다 해서 오른쪽 우자를 써서 우부라고 하는 거고, 이걸 우리가 우부방이라고 읽습니다. 읍부 또는 부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고을을 나타내는 읍, 고을을 나타내는 군, 시골을 나타내는 향, 그룹, 때를 나타내는 부, 나라 이름이라는 정 등이 있겠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체크할 세 개 한자는 읍, 군, 향, 이 세 한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읍이라는 한자인데요. 고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구자 밑에 파자를 붙여서 고을이라는 의미의 읍자를 만드는데, 이 읍이라고 하는 것은 군청 소재지의 행정구역 명칭입니다. 이 읍에서 고을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로 말하면 행정구역이라는 말이죠. 그 행정구역의 옛날 말로 이제 인식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고을이라는 의미의 이 읍자가 되겠습니다. 고을이라는 것은 옛날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읍 또는 도읍지는 같은 말입니다. 이 지자가 붙어있던 떨어져 있던 같은 말입니다. 이건 수도, 그 나라의 중심 도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읍내라고 하면 이 읍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의 번화가를 얘기합니다. 성읍이라고 하면 원래는 이 성읍이라는 말이 성으로 둘러싸인, 즉 성곽으로 둘러싸인 작은 고을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나 실제 이 성읍은 군이나 현, 부 이런, 즉 지금으로 말하면 도보다는 작은 고을을 총칭하는 명칭으로 썼습니다. 즉 원래 의미와는 달리 성곽이 없는데도 그냥 성읍이라고 했어요. 해미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글자 그대로 성읍입니다. 여기는 진짜로 성읍이에요. 서산, 지금으로 보는 이제 시죠. 옛날 서산군에 해미읍, 읍을 둘러싼 성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해미읍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옛날 그 시골 성곽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역사적, 고고학적으로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읍사무소라고 하면 특정읍, 이 읍, 특정읍의 행정기관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양읍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선생님이 그 선산이 청양에 있어요. 그런데 이 청양이라는 이름의 읍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밀양이라는 이름의 읍, 그럼 밀양읍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똑같은 고을,
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구는 읍의 한 단계 위입니다. 그러니까 군의 청사 소재지가 읍이에요. 그러니까 청사가 소재하고 있지 않은 군의 하위 행정구역은 면이 되죠. 그 면과 읍은 같은 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담에 보면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고 할 때 그 면장이 바로 이 읍하고 같은 면장이죠. 그러니까 읍장이나 면장은 사무관급이 되죠. 그러니까 면장을 한다는 얘기는 족보에 오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무관부터 그 벼슬을 했다는 표시로 족보에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속담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군은 옛날에 현감이 주로 이제 군에 근무를 했죠. 읍에는 현령, 읍이나 면, 지금으로 말하면 면에는 현령이 주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은 같은 고을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읍보다 한 단계 위에 해당하는 고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군은 지금도 군이 행정구역으로 살아 있죠. 읍도 물론 살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 군은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안에 군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군이 도 밑에 있었는데 지금은 광역시 밑에도 군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하나로 보고 이렇게 둘 해서 셋으로 가도 무방합니다. 이제 군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좀 살펴보면 군수 그러면 그 군의 최고 행정관 책임자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 이제 읍에는 읍장이 있죠. 면에 면장이 있듯이 군에는 이 숫자를 써서 군수가 있습니다. 군청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가 집무하는 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군민은 그 군에 소속된 주민을 얘기하는 거고 군도라고 하는 것은 군에서 군의 건설계에서 그 관리하는 도로를 얘기합니다. 원래 이제 지방도까지가 끝이었죠. 근데 이제 지금 지방도는 광역급에서 관리를 하고 이제 예하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자기네 도로를 그러니까 산골짜기까지 도로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도로가 이제 관리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군도라고 얘기를 하고 군은 자치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도 구가 있죠. 안양시가 이제 군하고 같은 급이지만 그 안양시 밑에 구가 있죠. 그 구도 자치구입니다. 그 자치구에는 의회가 설치될 수 있죠. 하듯이 이 군도 자치군이기 때문에 의회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의 행정 업무를 감시하고 또 군의 조례를 만들고 하는 일들을 군의회에서 한다. 예를 들어서 예산군, 그러면 예산군이 이제 지금 선생님이 주민등록번호를 4688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앞에 뭔가 이름을 붙이고 뒤에 군 이렇게 하면은 행정구역상 군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양양군이다. 그러면은 양양이라는 군이라는 뜻이죠. 한사군이라고 할 때의 이 군은 지금의 군과는 이제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전한 있고 후한 있고 그 전한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한에 해당하는 한 나라가 우리나라의 이제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행정구역,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식민 통치를 하던 행정구역을 설립을 했었죠. 그걸 이제 한사군, 한나라에서 만든 4개의 군이라고 해서 한사군이라고 하는데, 이 한사군은 나중에 이제 고구려에 의해서 이제 축출 당하게 되죠. 마지막 3번째 한자는 향자가 되겠는데요. 시골이라는 의미의 향자가 되겠습니다. 시골이라는 의미의 향자는 뭐 고향 뭐 이런 말을 쓸 때 다 이 향자를 쓰게 되고, 우부방을 쓰고 있으니까요. 고읍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 이걸 3개 획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때로는 이 가운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골을 나타내는 향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골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산업의 주축으로 삼고 있고, 도심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을 우리가 통상 시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시골을 나타내는 한자가 향자다. 향촌 그러면은 좀 속된 표현으로 촌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게 이제 아버지가 태어나서 자라나신 곳, 그리고 생활 터전인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버지를 떼내버리고 본인이 태어나서 주로 성장했던, 어렸을 때 주로 성장했던 지역을 얘기합니다. 동향이라고 하면 고향이 같다 라는 뜻이고, 또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고향이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향수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떠나서 뭐 예를 들어서 유학을 한다든지, 또는 그 결혼을 해서 분가를 했다든지, 또는 이제 무슨 일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이제 가 있다든지, 여기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고국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고향을 가지 못하면서 그 울적한 마음이 생기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병적 수준까지 조금 심화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요. 이상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꿈꿀 수 있는, 현실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아주 살기 좋은 그러한 사회의 모델을 얘기합니다. 향교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제사를 지내는 기관이죠. 통상 이제 그 예산, 아까 제가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예산에서 받았다고 했는데, 그 예산에 보면 대흥이라는 동네가 있고, 물론 예산읍에도 향교가 있고 대흥에도 향교가 있는데, 그 대흥에 있는 향교에 보면 공자의 실제 그 모습을 그린 그림이 걸려 있죠.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향교는 이제 공자의 제사를 지내는 기관이면서, 실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조선 시대에는 후학을 양성시키는 학교 역할을 했습니다. 귀향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떠나서 살다가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귀향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현대사회는 고향이라는 의미가 사실 없죠. 그 태어난 데서 성장하고 또 성장한 데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고향 또는 귀향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그러나 이제 조선시대 이전만 해도 이게 아주 컸죠. 고향이라는 것이 그 생활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향가라고 하는 것은 신라 시대 때, 우리나라 삼국시대죠. 그 신라 시대 때 불교에 대한 어떤 찬양을 하는 시가, 노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민속 자료로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망향이라고 하는 것은 두고 온 고향에 대해서 그리워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만 해도 벌써 한 70여 년이 됐지만 남북한이 단절되면서 북쪽이 고향인 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이 망향이라는 말이 아주 아직까지는 이제 거의 세대가 지금 졌지만 아직까지는 망향이라는 말이 가슴 아픈 말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향토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의 어떤 숨결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또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씬 풍기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이제 앞에 읍하고 군은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많이 그래도 그 관련된 말이 활성화된 단어에서는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10개씩을 살펴보지 못했지만 이것이 이제 그 우리나라 한글의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또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